네, 핵심 경제 이슈를 자세히 뜯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요즘 주택 시장에서 꺼지지 않는 이슈죠.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1,100여 채를 보유하다 숨진 빌라왕 이야기인데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졌기 때문에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많은 세입자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이 빌라왕 얘기뿐 아니라 전세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뭐 시장에서 우려하던 특히 주택 시장 임대인, 임차인들이 우려하던 사건이라고 할 수 네. 있겠는데 빌라왕 얘기가 참 여러 가지 시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세금 보장 얘기는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좀 특이하다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다 이렇게 저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늘 불안하고요. 이게 말씀하신 드린 대로 언제 어떻게 이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 사건의 전말을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그 돌아가신 이제 김 씨 같은 경우 이제 보증 반환보험 이제 보증 사고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1건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사고 터진 게 한 91건, 그다음에 김 씨 개인 명의로 갖고 있던 주택 터진 게 80건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171건 그러면은 뭐 겨우 그거밖에 안 돼? 언론 보면은 더 크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이게 보증보험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허그에 가입했던 보증에서 이제 그게 사고가 터진 게 111개지 이분이 갖고 있는 임대 물량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000채가 넘어가요. 그러면 다 이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이분이 보증보험 안 든 것도 상당해요. 그리고 개인이 또 안 든 것도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보증 사고만 지금 현재까지는 111건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게 이제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여기서 본다 그러면 이제는 그 한 이 중에서 133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허그에서 돌려줬습니다. 이 네. 허그가 뭐냐면 주택도시 고금 그 보증보험이잖아요. 네. 보증공사인데 이 보증보험공사가 보통 이런 대의 변제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사건이 터지잖아요. 네. 뭐 임대인이 돈을 못 돌려줍니다. 네. 그럼 일단은 이제 보증공사가 먼저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게 되죠. 네. 그럼 당연히 이제는 보증공사 입장에서 임대인에게 돈 내놔 네. 대의 변제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소송을 걸어서 이제 받아오게 되는데 이 건수가 지금 현재는 한 133건은 돌려줬어요. 이게 이미 처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 금액으로 보면 한 254억 정도는 세입자에게 돌려줬는데 문제는 나머지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보증보험을 안 드신 분도 많고 네. 예, 이런 분들도 많다 보니까 아마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네.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이제 대의 변제를 해잖아요. 네. 허그 입장에서는. 근데 대의 변제 할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김 씨에 있는 김 씨 그 돌아가신 분의 뭐 가족 관계에서 상속 순위에 대해서 이제 상속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상속 순위 안 받을 겁니다. 직계 가족부터 시작해서 아마 포기할 거예요. 상속 포기. 그럼 어떻게 돼요? 후순위에도 포함되지 그렇죠.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4순위까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아마 이 물량을 받아주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렇죠. 불안한 거죠, 현재.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제 보도된 내용 보면 이제 수십 채를 보유한 20대 여성도 이제 숨진 네.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분 역시 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이제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또 네.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말씀하신 이 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입을 하는 주체가 좀 두 부류로 좀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보증보험은요, 이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들어갈 때, 전세에 들어갈 때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서 내 보증금을 지키고자 하는 이게 원래가 있었던 보증보험인데, 그렇죠. 근데 정부가 이제 불안한 거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들도록 했습니다. 그게 작년 8월부터였어요. 예. 작년 8월부터 이제 임대보증보험이라고 해서 임대사업자한테 가입을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말도 많았습니다. 아니 왜 그 전까지는 임차인들이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왜 임대인 못 살게 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말들이 많았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사실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인들이 이거를 다 하나하나 가입하려고 했더니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분도 그 빌라왕이라고 칭칭하는 돌아가신 이 김모 씨도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증보험 가입한 게 44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이름으로 임대인 임대 사업으로. 예,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개인들이 진 거예요. 음. 예, 보증보험을. 근데 의문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안 해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냈겠죠, 당연히. 벌금 예. 내고 가입을 안 했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제는 그 전세 세입자들이 지금 대책 회의를 나오면서 정부도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예. 사실 이제는 임대 가입을 무조건 임대업자는 무조건 이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네.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 네네. 걸러내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네. 작년 8월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에 또 계약했던 거는 또 의무 대상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군요. 그러다 막 보니까 그렇게 섞여 있으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600건 이상이 다 개인이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보증보험을 가입한 것들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나마 나아요. 사실 이제 뭐 허그에서 어느 정도 시간만 좀 걸리겠지만은 대리변제 해주면서 사실 이제 먼저 돈을 주니까. 근데 네네. 문제는 보증보험을 안 드신 분의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임대인도 안 들어주고 임차인도 안 들어. 네,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경매예요. 경매 시장에 같이 뛰어들어서 그걸 경매에서 이제 배당을 받아내고.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이런 사건 사고는 거의 다가 이제는 배당을 받을 때 보통 이제 경매에 들어가서요. 네. 거의 다 온전하게 전세금 못 건져옵니다. 왜 그렇죠? 예, 대부분 왜냐하면 유찰이 되잖아요. 보통 2회, 3회 유찰되면요 반토막이 나요. 일단 그렇죠. 처음부터 들어갔을 때 70%, 8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 무엇보다 사실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내가 1순위인 줄 알았는데 등기부 보고 아마 계약하셨을 거예요. 그 정도는 다 1순위인 거예요. 저는 나 1순위니까 문제 없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국세가 밀려 있는 거예요. 국세가 먼저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군요. 조세 원칙 때문에 네. 사실 이제는 국세를 먼저 하고 남은 다음에 임차인한테 변제하고 돌려받거든요. 나머지를. 그러니까 제가 봐서 온전하게 돌려받을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다. 그래서 부동산을 좀 아시는 분들은 거의 이 보증보험 안 드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한 50%도 못 건져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보증보험에 내가 가입이 됐는지는 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든다 보니까 내가 일단 들게 되거든요. 상대가 그 들어주는 경우. 임대인이 들 임대인이 경우는요. 들어주는 공인중개사랑 했을 때요. 거의 예. 계약서에 표시가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들을 먼저 그 보증보험을 들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는 제도가 처음 나왔을 때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는 그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원래는 그 처음에 제도가 돼 있었을 때 전세 세입자가 확인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했는데 그 제도가 어느 정도 변경이 돼서 이제는 임대사업자 분들이 이제는 그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네. 임차인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만약에 임대업자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본인이 일단은 그 보증보험 허그에 가셔갖고 꼭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현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악성 임대인이 돌아가신 이 악성 임대인으로 치면 8위 뭐 수준이다. 네. 그럼 그 위에 그러면 여러 명이 지금 더 있다는 더 얘기 있다. 아닙니까? 더 있죠. 예, 이 잠재적인 폭탄이네요, 이것도. 이것도 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 순이지 네. 이게 전체적으로 그 빌라왕 김모 씨 같은 경우는 1000채가 넘어가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역대 순위 중에서 제일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금액으로 보고 그 보증보험 사고 건수로 본 게 이제 8이라는 거지. 네. 이게 줄줄이 더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일단 보증보험 가입했던 그 순위대로 본다 그러면 네네.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악성 임대인 명단을 만듭니다. 이 허그 같은 경우에는 네. 보증공사에서 네. 집중관리 다주택 이 채무자라고 보통 불리는데 네. 한마디로 이제 사고를 터트리는 거죠. 3회 이상 뭐 못 갚는다든지 네.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잠적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인데 1위가 이제 박모 씨로 알려져 있는데 293건 이제 계약에서 646억 원을 떼어먹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굉장하네요. 네네 차트에 나오네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건수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허그에서 관리하는 명단입니다. 보증보험 안 되신 분 꽤 되세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죽게 되지 않은 게 더 많을 수 그렇죠. 있겠군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빌라왕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위로 보면 이제 8위가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지금 보증보험공사에서 파악한 게 7,5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건수로 보면 3,600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정도로 커질 정도로 걸러내지를 못했냐는 거죠. 그러게요. 그게 제도의 미비입니다. 이거. 예. 허그공사에서 실제적으로 허그에서 이런 분들을 보통 1000채면은 뭔가 의심을 할 만한데 지금 시스템상 그거에 대해서 온전한 계약이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 걸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게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1000채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못 갚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보증보험을 안 들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안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김모 씨, 이렇게 돌아가신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악성 채무자로 있어서 더 이상 그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이 안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들 수가 없습니다. 이분. 음. 그러면 결국에는 임차인들이 들어줘야 되는데 임차인들도 드신 분이 있고 못 드신 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사건이 커졌고 그 대부분 지금 분석을 해보면요, 그 이렇게 그 빌라왕 김모 씨부터 시작해서 네. 사건 사고를 터뜨리신 분들, 악성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 어떤 거죠? 빌라라는 거. 아. 근데 빌라도 신축 빌라. 아. 신축 빌라면은 딱 많은 데가 있습니다. 화곡동, 음. 신월동, 음.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부평동. 음. 지금 사건 사고 터지는 게 지금 보면은 화곡동이 736건으로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신월동에 157건 정도. 그러니까 딱 공통점이 뭐냐면 신축 빌라라는 것과 빌라고 신축 빌라라는 것과 그 다음에 청년층이라는 거. 공통점이 딱 있죠. 네. 신축 빌라는 시세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시세가 안 나오다 보니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청년층이. 음. 나는 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층은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일단 여유 자금이 없잖아요. 그럼 싼 이제는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로 들어갑니다. 네. 알아봤더니 화곡동 이런 데가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근데 다 신축 빌라야. 너무 좋아요. 마음에 쏙 드는 겁니다. 이걸 안 알아보고 가입하시거든요. 왜냐면 새 집에다가 싸죠. 신축이죠. 마음에 들어서 가입하는데 근데 이게 계약금이 예를 들어서 빌라가 2억이래요. 근데 이게 진짜 2억짜리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시세가 없다 보니까. 비교 뭐- 대상도 좀 그렇죠. 부족하고. 아파트는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어서 그쵸. 바로 볼 수 있거든요. 음. 근데 빌라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세금이 2억인데 집값은 1억 5천인 거예요. 이게 깡통 전세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장에서는 음모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뒤에 배우 그렇게 세례가 생각할 있을 만하네요. 것이다. 그것도.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것도 무려 천채가 넘어가시는 보면은 혼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막 여러 가지 뭐 음모론도 나오고 예. 바지 사장이 죽었네부터 시작해서 막 그래요. 여러 가지 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뭐 경찰의 조사를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이제 가장 큰 피해는 역시나 임차인들이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연합뉴스를 보시면서 이 경제 TV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금융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잘 알아봐야지, 나는 절대 속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도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도 참 제한적이고, 물론 뭐 그렇죠. 사생활 뭐 영역이 네. 있습니다만은 네. 뭐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이 이번 이후에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움직임이 좀 있을까요? 지금 뭐 정부에서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좀 엄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지책을 나오겠다 해서 뭐 심각성도 따져보고 채무 관계를 따져보는데 사실 이 전세 계약이라는 건 사인 간의 거래거든요. 예. 사실 뭐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본인이 조심하지 않고 네. 본인이 알아보지 못하면 사실 이게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뾰족히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제도가 바뀌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임대인들의 국세 정보를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확인이 안 됐거든요. 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 임대인한테 그 동의해 줄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전세 들어갈 때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을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신의 그 임대인 집주인한테 가갖고 국세 정보 좀 주세요. 당신 국세 다 갚았는지 세금 밀린 거 없는지 못하죠. 못하죠.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지. 그렇죠. 계약 파기. 다른 사람 두고 갈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가불관계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요번에 이제 제도 개선했습니다. 예. 임대인들의 국세, 밀린 국세를 볼 수 있도록 동의 없이도 볼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는 제도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허그 입장에서는 임차인들의 그 상담 인력을 좀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지금 화곡동 거기 강서구 화곡동에 이제 전담센터를 만들었어요. 네, 거기 가서서 지금 건수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상담 건수가.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뭐 상담 매뉴얼도 만든다 그래요. 상담 매뉴얼은 청년층 위해서 잘 모르는 청년층 위해서 이제는 만든다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사건 터지고 나서 약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금융 공부가 그래서 필요하다. 뭐 그게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그래요. 됐든 간에 기본적인 어떤 금융 공부를 꼭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공부를 되게 그 중고등학교 때나 초학년 때, 초등학교 때 많이 시키거든요. 저희 안 했어요. 그죠? 저희는 안 했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교육부터 학교 교육부터 아마 금융 공부에 어떤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세 대출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금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근데 이 문제가 전세 금리는 대출 금리는 올라가는데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들어가서 고금리로 전세 대출을 끼고 해서 전세를 들어갔는데 다음 전세를 이렇게 교체를 할 때 이 가격이 더 떨어지면 그렇죠.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잖아요. 네. 위험해지잖아요. 맞습니다. 위험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전세 시장 제도의 허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임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유동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솔직히 예견된 일이거든요. 네. 왜 그러면 전세 시장이 굉장히 그 높아졌을 때가 2020년, 2021년도였어요. 네.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가장 제가 불만이었습니다. 시장 쪽에서. 그리고 유튜버들한테 굉장히 불만이었던 게 갭 투자. 갭 투자. 무자본 갭 투자 그것도. 어느 정도 내 여유 자금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무자본으로 갭 투자해 갖고 내가 뭐 책도 많아요. 그런 책도. 갭 투자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네. 사람도 많았었어요. 맞아요. 뭐 내 돈 없이 뭐 맞아요. 집 사는 방법부터 네. 시작해서 예. 되게 불만이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죠. 맞아요. 무자본 갭 투자라는 거는 사실 누군가의 피해를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금방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들이 유동성이 없으면 그거를 돌려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다른 세입자를 와갖고 그 자금 가지고 돌려줘야 되는데 아니 전세가 떨어지는데 금리는 올라가고 그 누가 그 가격으로 들어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없는 임대차 특히 이제 무자본 갭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깡통 전세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등기부를 정확하게 보시는 방법도 이제 배워야 되겠지만은 네. 뭐 이거는 제 희망사항이지만은 그 임대인의 재무 아, 파악도 어. 가능하다면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네. 네. 등기부 등록을 쫓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등기부 등본 좀 띄워보고. 띄워보면 주소가 나와요. 집 그렇죠. 주소. 임대인에 대해서. 네, 네. 그 사람의 집소가 나오면 그 사람 집소도 또 띄워봅니다. 아, 그 그러면 사람 상황이 어떤지. 그렇죠. 그거 보면 나오나요? 나오죠. 집주 왜냐면 임대인의 나오죠. 주소가 나오거든요. 근저당 설정 뭐 네, 네,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소로 또 나오면 그 주소 나온 또 띄워봐요. 왜냐하면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 주소가 다 달라.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사다리 타고 예,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그럼 이분이 지금 어디 살고 있고 도대체 근저당이 얼마나 걸려 있고 내가 이거를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렴풋이하게 이분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뭐 이제 팁이라고 하면 팁이겠지만은 뭐 등기부를 계속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이제 표제부, 갑구, 울구가 뭔지는 예, 알고는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겠네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등기부 아무나 뛸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 많은 분들 모르세요. 등기부는 뭐 경찰만 뛰는지 아시는 거예요. 어디서 떼야 되는 거죠? 그냥 법원, 인터넷 법원 들어가시면 돼요. 인터넷으로 뜰 수 있어요. 예, 인터넷 조회, 대법원 예, 치시고 열람용으로 띄면 됩니다. 예, 열람용으로 뛰면은 700원밖에 안 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논란도 많아요. 왜 그 등기 뛰는데 700원 받냐고. 아, 그것도 받지 말아야 된다. 그쪽 받아야 되는데 왜 아니 세금으로 왜 그걸 띄는데 700원 받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간에 인터넷 법원 가갖고요. 그냥 등기부 띄워보고 집주인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전세 세입자라면 그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일단 조심해야지. 이거 뭐 정부가 뭐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이거는 조금 나중 일인 것 같고요. 지금 그렇죠. 사회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그 피해자 입장에서 단체를 구성해서 정부가 책임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지금 상황으로는 예, 그런 상황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평론가님의 경험담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는지. 근데 저도 이제 전세를 살아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세 살다가 이제 자가를 마련한 예. 케이스다 보니까 예. 저도 이제 청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는 뜯어봐야죠. 다 내 집, 내 소중한 돈이고 예. 내 집이다 보니까. 너무 리얼한 설명을 해주셔서 근데 드린 말씀이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공부도 중요한데 먼저 일단 이거부터 해봐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정도로 네네. 아주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저희가 끝으로 글쎄요, 이 이제 전세 보증금을 둘러싼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정부에서도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만은 네네. 정부에서는 좀 어떤 움직임 보일 거라고 보세요? 근데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전세자금 금리를 좀 낮춰주는 부분인데 시장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전세자금의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보완
보완책을 좀 내놓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전세 시장이 조금 진정이 되려 그러면 이제 임대 시장이 좀 진정이 되려 그러면 매매라든지 임대 시장 다 전체가 좀 정상화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정상화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전세 가격도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시장이 정상화돼야지만 이런 깡통 전세 문제도 이제 해결될 수 있다 보니까 뭐 근원적인 처방은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은 비정상이었어요. 워낙 짧은 시간에 많이 올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지금의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과거의 부동산 시장은 저는 비정상으로 봤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집이 있지만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떨어진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네. 더 떨어져야 된다 보여집니다. 솔직히. 왜냐하면은 그래야지만 사실 부동산이 정상화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근본적인 처방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고 이제 처방 내릴 수 있겠고 정부도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경착륙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비정상될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조금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이 빨리 안정화되기를 좀 희망해 보면서 다시 한번 강조되지만 임대 세입자 분들은요, 그러니까 세입자를 내가 하겠다, 전세를 살아야 됐다 하신 분들은 꼭 우리 그 연합뉴스 보면서 꼭 공부도 금융 공부를 좀 해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맞아요. 이번에 나온 부동산 대책 이야기도 나중에 좀 같이 아, 이야기 나누면 네네네. 너무 좋겠고요. 예. 저 이제 기타 부동산 관련 지표는요. 최고의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연합인포맥스 단말기 플랫폼 데이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권혁중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 TV 경제 언박싱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